지금은 UFG 훈련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위협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놔놓고 이에 대해서 한미 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것을 실지 전쟁터에 실지 전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소에서 워게임 형식으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가 1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촉즉발의 전쟁 수위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UFG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UFG 훈련의 특별한 의미는 과거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적용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해 올 때에 전면전을 재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휘소에서 연습한 것이었다면,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 훈련을 했다면, 지휘소에서 전쟁 훈련을 했다면, 원래는 특별히 작전계획 5015가 2015년에 나온 후에 북한의 전략적 핵심 지역과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전략본부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그런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내 놨지만 그것이 지금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미 연합전력의 전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병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사시 국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까 하는 것을 실전 없이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놔놓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워게임 기간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국민의 재산과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께서 한가롭기 그지없게 북한과의 대화 노래를 또 읊고 계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평시도 아닌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 대화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대화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혹은 북핵 미사일을 중단하면은 일단 대화를 해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북핵 폐기도 아니고 북핵 동결도 아니고 UFG 훈련 기간 10하루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11일간만 이 UFG 훈련 기간인 11일간만 자제해주면은, 그리고 그 다음 군사회담에 나와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간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확성기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성공단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논리 속에 개성공단 재개가
인도주의적이라고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90%가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소인 39호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북한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정책과 일을 담당하다가 탈북한 북한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개성공단의 임금을 평양에 보내기 위해 중간 과정인 하바롭스크에 있는 북한 계좌를, 하바롭스크에 있는 은행의 북한 계좌를 제가 직접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실정을 추적한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은 이와 같이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주는 인도주의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대통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북한에게 갖다 주면 김정일 손에 쥐어주면서 북한은 이 돈이 북한 배고픈 주민을 위해 주는 돈이고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가라고 주장한 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주는 돈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 하는 거에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북핵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라는 것을 볼 때에 햇볕 정책이라는 아주 따뜻한 이름으로 김정일 손에 쥐어준 그에게 돈이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드머니, 종잣돈 내지는 긴급 자금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2007년에도 우리는 북한에 속았고 이제는 북한이 우리를 속이는 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원하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끌고 가면은 북한은 핵도 포기하고 우리가 유화정책을 쓰면 공격적이지도 않고 도발하지도 않고 전쟁 시도도 않을 것이다 라는 집단 체면을 우리 스스로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방적인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북한은 일관되게 가멸찬 공격성을 보여왔습니다. 전략적 일관성 내지는 투명성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대화 타령을 하고 있을 동안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제 호정광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UFG 자체가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UFG CPX를 훈련을 중단한다면 가만히 있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UFG 동안 도발 안 하면 대화하겠다는 것과 맥락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UFG를 자체를 중단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다는, 그 후에라도 가만히 있겠다는 게 사실일까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매년 1회, 1992년만 제외하고 매년 1회 해오던 한미연합전력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해오던 군사훈련 팀 스피릿는 1993년에 잠정 중단이었지만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가멸차게 끊임없이 팀 스피릿 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훈련이고 공격적인 도발이다. 이러한 남북 평화를 원하면 이걸 중단하라.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한국 정부는 밀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팀 스피릿을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결국 94년부터 영원히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994년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을까요? 더 과속화시켰을 따름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그런 명분으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듯이 이런 와중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오는 와중에 우리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미 군사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UFG에 대해서도 UFG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훈련 TS를 팀 스피릿을 중단 때 UFG에 대해서도 북한은 팀 스피릿을 중단시킬 때 써먹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수 더 떠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일부 무리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1993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UFG도 중단하라고 가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목소리를 국내에서 대변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수 더 떠 중국도 한 발을 걸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중간고리로 사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중국은 우리가 UFG 훈련을 시작하자 뜬금없이 UN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중국 기업인과 중국 소비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꽃게철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6월달부터 8월 말까지는 중국의 금어기, 다시 말하면 금어기, 고기를 잡지 말라는 기간이니까 이때 북한에 와서 우리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아 중국에 넘겨주던 것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에 의해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과거보다도 꽃게값을 3배 내지 10배나 비싼 걸 사먹게 돼서 소비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참 대북치고는 너무 구차하고 대국답지도 못하고 구차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을 이겨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의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로 사드를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롯데를 비롯하여 한국 기업에게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흔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미 군사동맹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피해를 중국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신적, 국가 자존심적, 나아가서는 동맹에 대한 연대까지 흔든 중국이 꽃게값 올랐다고 난리를 칩니다. 진짜 이유는 UFC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과의 대화는 핵 폐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판에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물러선 것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한 UFG 훈련 기간 10하루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문 대통령에게 UF 훈련 기간 11일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라고 사주를 한 것일까요? 만약 미국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주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가 아니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얼집 프리덤 가이든 UFG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화하겠다고 사주를 했다고 천만 보 양보를 해서 했다면은 했다고 상정한다면은 가정해본다면은 한국 방문을 위해서 미국이 군 수뇌부 핵심 군 수뇌부 3명을 한국에 급히 보내고 패트리어트 부대를 방문하고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 기지를 방문하게 하는 게 전부 쇼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10하루 동안의 UFC 훈련 기간 동안에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사주했다면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사주를 했다면 북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줌월터 해군 구축함에다가 초음속 대포를 바로 배치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UFG 훈련 기간 11일간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자제한다면 북미 대화도 가능하다는 말을 감히 청와대에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물론 상상의 얘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렇게 끈질기게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대화를 주장하는 데는 정말 뭔가 북쪽과 내밀히 합의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동맹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와중에 죽어도 우리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적의 수뇌부에게 끈질기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자고
제안을 하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상태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일방적인 굴복입니다. 원하는 거 다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시 도둑 대비 집에 들어올 도둑을 대비하여 몽둥이나 권총 한 자루 준비해 놓지 않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강탈하고 몸을 급탈하겠다는 강도 앞에서 여자가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강도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는 것, 다 해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에게 대화하자는 얘기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11일 동안만 아무 일 없이 도발하지 말고 자제만 해달라, 참아달라는 것 외로는 안 들립니다. 이런 대통령 태도 앞에 국민은 이미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주눅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고 비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이 어떻게 기가 죽지 않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그런 명분으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듯이 이런 와중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오는 와중에 우리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미 군사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UFG에 대해서도 UFG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 훈련 TS를 팀 스피릿을 중단 때 UFG에 대해서도 북한은 팀 스피릿을 중단시킬 때 써먹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수 더 떠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일부 무리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1993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UFG도 중단하라고 가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목소리를 국내에서 대변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수 더 떠 중국도 한 발을 걸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중간고리로 사드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중국은 우리가 UFG 훈련을 시작하자 뜬금없이 UN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중국 기업인과 중국 소비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꽃게철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6월달부터 8월 말까지는 중국의 금어기, 다시 말하면 금어기, 고기를 잡지 말라는 기간이니까 이때 북한에 와서 우리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아 중국에 넘겨주던 것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에 의해서 그걸 하지 못하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과거보다도 꽃게값을 3배 내지 10배나 비싼 걸 사먹게 돼서 소비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참
대북치고는 너무 구차하고 대국답지도 못하고 구차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을 이겨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의 사드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로 사드를 철폐하라는 압력으로 롯데를 비롯하여 한국 기업에게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핵 미사일을 중단하면은 일단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북핵 폐기도 아니고 북핵 동결도 아니고 UFC 훈련 기간 10하루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북한이 11일간만 이 UFC 훈련 기간인 11일간만 자제해주면은 그리고 그 다음 군사회담에 나와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간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확성기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성공단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논리 속에 개성공단 재개가 인도주의적이라고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90%가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소인 39호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북한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정책과 일을 담당하다가 탈북한 북한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개성공단의 임금을 평양에 보내기 위해 중간 과정인 하바롭스크에 있는 북한 계좌를 하바롭스크에 있는 은행의 북한 계좌를 제가 직접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실정을 추적한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은 이와 같이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주는 인도주의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것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대통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북한에게 갖다 주면 김정일 손에 쥐어주면서 북한은 이 돈이 북한 배고픈 주민을 위해 주는 돈이고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가라고 주장한 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주는 돈이 인도주의적 지원이라 하는 거에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북핵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라는 것을 볼 때에 햇볕 정책이라는 아주 따뜻한 이름으로 김정일 손에 쥐어준 그에게 돈이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드머니, 종잣돈 내지는 긴급 자금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2007년에도 우리는 북한에 속았고 이제는 북한이 우리를 속이는 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원하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끌고 가면은 북한은 핵도 포기하고 우리가 유화 정책을 쓰면
공격적이지도 않고 도발하지도 않고 전쟁 시도도 않을 것이다 라는 집단 체면을 우리 스스로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오해, 일방적인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북한은 일관되게 가멸찬 공격성을 보여왔습니다. 전략적 일관성 내지는 투명성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대화 타령을 하고 있을 동안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제 호정광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UFG 자체가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UFG CPX를 훈련을 중단한다면 가만히 있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UFG 동안 도발 안 하면 대화하겠다는 것과 맥락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UFG를 자체를 중단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다는, 그 후에라도 가만히 있겠다는 게 사실일까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매년 1회, 1992년만 제외하고 매년 1회 해오던 한미연합전력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해오던 군사훈련 팀 스프리트는 1993년에 잠정 중단이었지만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가멸차게 끊임없이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훈련이고 공격적인 도발이다. 이러한 남북 평화를 원하면 이걸 중단하라.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한국 정부는 밀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팀 스피리트를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고 결국 94년부터 영원히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994년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을까요? 더 과속화시켰을 따름입니다. 지금은 UFG 훈련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위협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놔놓고 이에 대해서 한미 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것을 실지 전쟁터에 실지 전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소에서 워게임 형식으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가 1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촉즉발의 전쟁 수위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UFG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UFG 훈련의 특별한 의미는 과거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적용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해 올 때에 전면전을 재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휘소에서 연습한 것이었다면,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 훈련을 했다면, 지휘소에서 전쟁 훈련을 했다면, 원래는 특별히
이 작전계획 5015가 2015년에 나온 후에 북한의 전략적 핵심 지역과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전략본부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그런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내 놨지만 그것이 지금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미 연합 전력의 전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병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사시 국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까 하는 것을 실전 없이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놔놓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워게임 기간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국민의 재산과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께서 한가롭기 그지없게 북한과의 대화 노래를 또 읊고 계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평시도 아닌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 대화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대화 기조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흔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미 군사동맹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피해를 중국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정신적, 국가 자존심적 나아가서는 동맹에 대한 연대까지 흔든 중국이 꽃게값 올랐다고 난리를 칩니다. 진짜 이유는 UFC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과의 대화는 핵 폐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판에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물러선 것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양보를 한 UFG 훈련 기간 10하루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문 대통령에게 UF 훈련 기간 11일 동안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라고 사주를 한 것일까요? 만약 미국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주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가 아니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얼지 프리덤 가이든 UFG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화하겠다고 사주를 했다고 천만 보 양보를 해서 했다면은 했다고 상정한다면은 가정해본다면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군 수뇌부 핵심 군 수뇌부 3명을 한국에 급히 보내고 패트리어트 부대를 방문하고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 기지를 방문하게 하는 게 전부 쇼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10하루 동안의 UFC 훈련 기간 동안에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사주했다면은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사주를 했다면은 북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줌월터 해군 구축함에다가 초음속 대포를 바로 배치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이란 이름하에 이런 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UFG 훈련